빛을 다루는 사람들에겐 도구가 곧 언어입니다. 광고, 뮤직비디오, 웨딩, 그리고 영화까지. 한국의 사업 영상 촬영 현장에서도 카메라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감정의 통로가 되죠. 오늘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선 소니의 신제품 FX2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좋은 기회로 소니에서 FX2 체험단을 진행하게 되어서 1년 만에 강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필리핀도 다녀오고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제작 등 정신없이 지내느라 유튜브에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었죠. DSLR이 내려오고 미러리스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글로벌 미러리스 출하량 기준으로 캐논이 약 200만 대, 소니가 약 160만 대를 기록하며 양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제작사들의 광고나 뮤직비디오, 단편영화처럼 감정과 움직임을 주로 다루는 영상 현장으로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소니가 아니면 협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니 선호도가 압도적이죠. 강력한 AF 성능으로 수동 포커싱 위주의 영상업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니를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니 시네마 라인의 신제품 FX2를 만나보실까요? 요즘 소니의 포장을 보면 친환경 구성으로 되어 있죠. FX2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품은 단출해요. 보증서와 간단한 설명서, 전자식 뷰파인더에 사용된 아이피스 컵, 배터리, 그리고 바디입니다. 네, 충전기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충전기가 별도 구성품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FX3나 FX30과 거의 유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전자식 뷰파인더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FX2는 FX3와 다르게 본체 뒷면과 측면에 통풍구가 존재해서 더 좋은 쿨링 성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 카드 슬롯을 지원하지만 타입 A는 한 개의 슬롯만 지원됩니다. 네, 당연히 HDMI 사이즈도 풀 HD 사이즈예요. 두 개의 나사홀로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메뉴는 FX3와 30과 거의 동일한 구성입니다. 결국 소규모 촬영 현장에서 중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빛을 얼마나 깊이 담을 수 있고 얼마나 빠르고 초점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 소니 FX2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겨냥했어요. 풀프레임 센서, S로그3, CPT의 컬러, 그리고 AI, AF 칩까지 들어가서 FX3나 30에 비해서 30%가 개선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네마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AF 성능을 가진 바디가 되었습니다. 사실 FX2가 발표되고 지금까지 유저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대체적으로 말하는 단점들이 알파7 M4에서 케이스만 바뀌었는데 너무 비싸다. 요즘 시대에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롤링 셔터 센서 리드아 속도가 너무 느려서 쓸 수가 없다. 인 것 같습니다. 사실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은 비단 FX2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파나소닉 S5 마크2를 사용했었는데요. S5 마크2나 S5 마크2 X 둘 다 60프레임에서는 크롭이 됩니다. 롤링 셔터 문제는 글로벌 셔터가 아닌 이상 다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때 센서를 읽어드리는 리드아웃 속도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생기긴 합니다. FX2의 리드아웃 속도는 26에서 27ms로 S5 마크2의 22ms, R6 마크2의 14.5ms로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에 비교하면 확실히 빠른 움직임의 촬영이나 핸드헬드시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체험단 진행 시 핸드헬드 위주로 촬영하면서 충분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7 마크4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비싸다는 의견이 많아요. 혹시 2021년에 처음 FX3가 공개됐을 때의 시장 반응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까요? 제 기억에는 그때도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알파7 S4는 어디 가고 케이스 가리만 하고 쿨러만 하나 넣고 너무 비싸다. 그리고 2021년에 업데이트 해주기 전까지는 시네 EI나 개각도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시네마 카메라냐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이 카메라가 없으면 촬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카메라가 되었습니다. 전 지금 FX2도 비슷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X3에 부드러운 영상을 선호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도 있어서 α7 M4처럼 선명하게 나오는 카메라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발열 등의 문제로 영상 촬영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FX2가 발열 관리, CinAI, 개각도, 그리고 소니 특유의 어두운 LCD를 전자식 뷰파인더 채용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해 주었고, 듀얼 베이스 ISO가 800에서 4000으로 기존 α7 마크4의 800에서 3200보다 저조도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3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네마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촬영군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카메라를 받고 충분히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만져보니 작년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FX6와 FX3로 촬영하였는데요. 그때 FX2가 있었으면 정말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FX2의 언박싱과 첫인상 그리고 저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카메라는 결국 마음을 담는 상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든 그 안에 담기는 건 결국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번 FX2 체험단을 하면서 이 카메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FX2의 시네마 비디오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리뷰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